자, 관심 있게 좀 보자 할 종목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켜봤습니다. 가장 먼저 볼게 이 동아 엘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동아 엘텍이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뭐 LCD, OLED, 후공정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선익 시스템, 해당 종목을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소개드릴 동아 엘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뭐 OLED 관련된 섹터가 좀 시장에서 좀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가져와 본 건데, 일단 뭐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지금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OLED 경쟁력을 좀 확보해 보겠다라고 LG전자에 1조 원의 좀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그 안에서도 OLED 관련된 쪽이 좀 뜨겁게 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애플에서도 이제 뭐 OLED 글라스를 이용한 뭐 헤드셋을 좀 출시하겠다 뭐 그런 이슈들도 있죠. 그런 뭐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뭐 글로벌 OLED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ED 시장은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는 좀 축소되고 있는데 OLED 특히나 OLED 영역 같은 경우는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동아일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급등 차트를 좀 아주 좀 선명하게 특히나 보여주고 있어요. 저점 눌림 구간에서 눌림 구간, 한참의 눌림 구간을 지나서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나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의 시초가, 급등의 이제 시작이 되는 가격선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눌림 구간을 한 번 더 가졌어요. 이게 뭐다? 2차 상승을 위한 2차 상승을 위한 눌림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수급적인 여건을 봤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됐다? 한 번 더 추세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당장 내일 시장에서 3차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물론 그 후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하고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지만, 제가 이제 눌림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수급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는데, 그에 따라서 그 좀 아주 적나라하게 좀 묘사됐던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게 동아 엘텍이라는 종목이지 않나. 그리고 OLED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은 저 또한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종목 동아 엠텍이라는 종목 살펴보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한 종목 더 영우 DSP 영우 DSP라는 종목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일텍이라는 종목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시세가 아주 크게 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아주 크게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이 종목 역시도 이제 OLED 검사 장비 제조업체이고요. 주요 고객사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재팬 디스플레이 그런 좀 탄탄한 좀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또 재밌는 재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율주행 기반에서 로봇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영역까지도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아주 뜨거운 OLED는 물론이고 로봇 관련해 가지고도 좀 테마로 묶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한마디로 어떤 기업이다, 매력도가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블바닥 찍고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더블바닥 찍고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재료가 좋은데 반해서 거기에 더해서 외인의 수급까지도 기분 좋게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아엠텍 같은 종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영우디 SP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간에 공략을 해봐도 좋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동아엠텍, 영우 DSP라는 종목 OLED 섹터 내에서 OLED라는 맛 좋은 재료 내에서 두 종목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뜨거운 게 또 항공이죠. 항공 관련된 종목들, LCC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좀 뜨거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좀 보고 싶은 종목이 가장 먼저는 티웨이 항공.
지금 뭐 항공 쪽 굉장히 뜨겁죠. 뭐 여행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풀리고 해외여행이 풀려 가지고 국내에서도 국내 내국인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국내로의 이제 여행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제주도 관광객이 좀 줄어들면서 좀 뭐 제주도 관광업에 좀 타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찌되었건 지금 시점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티웨이 항공이에요. 뭐 해외여행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뭐 여객 수요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잖아요. 날도 따뜻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해요, 뭐 놀러 다녀야지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뜨거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LCC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우상향되어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와버리긴 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티웨이 항공 먼저 좀 본다라고 하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었다 보니까 다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마찬가지긴 한데 매출액이 1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뭐 52주 신고가까지 좀 갱신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제 고점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게 이전 과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점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와버린 종목들인 거죠. 너무 많이 나온 종목들이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가 좀 주춤해질 수가 있어요. 이 종목 뭐 들어가야 되냐, 관심 있게 봐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 뒤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겠지만 해당 종목 보시면요. 지금의 이 상승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주도하게 끌고 갔던 게 뭐냐, 주도하게 끌고 갔던 세력이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좀 붙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금일 같은 경우는 외인 수급까지 동반하면서 7%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미 떠나간 기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을 좀 콕 집었죠. LCC 내에서도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다른 뭐 부산항공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티웨이 항공을 딱 집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 에어부산이라던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한 종목도 본다라고 하면은 대한항공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제가 뭐 해당 종목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뭐 한진그룹 계열 내에서 국내 최대 항공사죠. 국내 최대 항공사를 대한항공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조금은 좀 재밌는 게 지금 시장에서 아직 시세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오히려 저점을 체크하고서 눌려있는 구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보시면요. 수급적인 여건은 기관의 수급, 그 안에서도 금융투자 수급,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드렸던 금융투자 수급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은 꾸준하게 사서 모아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점 체크하고 눌려있는데 지금 항공업계 자체에 대해서 여객 수요 늘어나고 하면서 재료가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수급적인 여건까지 받쳐주다 보니 이 종목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혹은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나 혹은 이 종목의 미래 전망을 봤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 시세 차익 노리고 매수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대한항공이라는 종목도 같이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또 영역이 사실은 2차전지예요. 2차전지.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재미를 많이 봤죠. 가장 먼저 세방전지. 오늘 특히 좀 빵빠레를 터쳤던 종목인데 사실은 뭐 오늘 빵빠레를 터쳤지 이전에도 되게 많았어요. 캠트로스라는 종목도 있었고 제가 또 캠트로스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릴 텐데 캠트로스라는 종목도 있었고 뭐 서원인텍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2차전지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다 빵빵 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자체가 지금 뭐 또 차전지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은 맞지만 그 안에서 또 안 가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2차전지 자체가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약간의 좀 불안감이 있어요.
이미 좀 고점이 아니냐 그런 좀 우려감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정확하게 매수 타점 어떻게 드렸습니까? 노란톡방에서 명확하게 드렸죠. 매수 타점을 드리면서 많은 이제 회원님들과 같이 공략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세방전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LFP 리튬 인산철 방식의 LFP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세방전지가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2차전지 내에서도 좀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더블 바닥 찍고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눌림 구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눌림 구간이 기는데 이 긴 눌림 기간 동안 누가 매수를 했느냐, 기간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가지고는 외인까지도 담아줬어요. 그러한 좀 일련의 좀 시그널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됐다,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 내일 시장 어떻게 될까요? 뭐 지켜봐야겠지만, 뭐 글로벌 증시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내일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성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 세방전지라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어디서 드렸다, 노란통방에서 다 드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뭐 수익 보신 분들, 뭐 두 자릿수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수익 봤으니까 끝 하지 말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놓고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캠트로스, 제가 조금은 아재 개그식으로 뭐 카이로스, 캠트로스 하면서 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은 2차전지 전액 첨가제를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한마디로 이제 뭐 소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오늘 보세요. 20% 올라갔어요. 오늘 20% 올라갔고 우리가 어디서 공략을 했습니까? 캠트로스. 공략 설정도 노란톡방에서 드렸었고 캠트로스 공략 라인 자체가 9,500원이었어요. 보세요. 얼마나 올라갔어요. 얼마나.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캠트로스가 지금 뭐 30%가 넘는 수익률을 굉장히 단기간에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3월 20일 날 노란톡방에서 좀 매수 타점을 드리고 나서 30%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좋아하는 급등 차트 그대로 그리고 있죠. 1차적인 긴 눌림 구간, 저점 눌림 구간에서 1차적인 상승이 있고 나서 그 후로 최초 상승분의 초입 부분을 좀 저항값으로 잡아두고 지지선으로 잡아두고 그 안에서 좀 대응을 해가지고 이러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게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끝났다, 이미 30%두 자릿수가 넘는 수익률을 좀 맛봤는데 이젠 됐다라고 하고 이제 눈에서 이제 관심 종목에서 좀 멀리 좀 떨어뜨려 놓지 마시고 2차전지 내에서 여전히 지금 뭐 수급적인 여건도 좋고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 종목을 좀 편입해두고 지켜보는데 내가 지켜보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집중하자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가지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다 당장 내일장에서 뭐 매수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내에서도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서 좀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주식시장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매수 타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뭐다, 노란톡방에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이 살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 종목만 좀 더 봐볼까요? 한 종목만 더 봐본다라고 하면은 펜스타 엔터프라이스라는 종목 한번 봐볼게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동차 정비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동차 정비 좀 의아하실 수가 있으신데 해당 종목이 어디에 관련이 있다.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스템을 일본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본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인데 LFP 2차전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스템을 좀 공급한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디에도 포함이 된다. LFP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도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좋아하는 급등 차트 패턴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래량 잠기면서 횡보 구간, 저점 횡보 구간, 눌림 구간을 좀 거쳤다가 크게 상승하고요. 2차 상승을 위한 눌림 구간이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외인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점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종목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두고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기 좋은 종목이다.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급하게 7가지나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종목들 좀 같이 좀 살펴보고 혼자 살펴보라고 그냥 종목 툭 던져드리는 거 아닙니다. 노란 통방에서 같이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재료들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